동양과 서양 정원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벽초지 수목원은 1997년 얕은 물과 몇몇 그루의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파주시의 자랑거리로 태어나기 위해 수목원 설립을 결정하고 벽초지 연못을 중심으로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수목원이 개관하였고 현재는 경기 10대 유명 관광지로서 1000종의 식물을 키우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벽초지 수목원 입구에 들어가면 수목원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설렘의 공간은 수목원에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놀라운 꽃들의 향연을 보고 흑현무암 화단에 어우러진 교목, 관목들을 3개의 꽃들과 함께 계절에 따라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화사하고 화려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곤충들도 꽃 향기를 맡고 꿀을 먹으러 온 모양이네요. 설렘의 공간에서 오른편으로는 신화의 공간이 있습니다. 신화의 공간은 웅장한 만리성의 문을 지나면서 시작되는 공간으로 유럽의 영웅들의 신화의 이야기를 자연의 이름으로 풀어낸 서양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17세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서편에 지어진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 물 공급을 담당했던 귀족들이 살았던 성인 만리성의 문을 지나면 신화의 공간이 시작됩니다. 중앙 길을 따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러피언 중앙 분수를 기점으로 식물들을 사용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낸 프랑스식 정원인 만리성의 과등과 1666년 지라르돈이 조각한 태양의 신인 아폴론과 그를 시중하는 ним프들이 화려한 꽃, 식물들과 어우러진 그리스식 정원인 아폴로 가든을 볼 수 있습니다. 체스 가든은 고대부터 즐긴 서양식 체스를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기하학적 가든입니다. 저 체스말 진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가족끼리 함께 가면 게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죠? 오아시스 가든은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서 있는 워터폴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꽃들과 수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아킬라식 워터 가든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잔디 앙생 중이라고 안으로 출입은 불가능했습니다. 스핀스톤은 고대 그리스인 지식에 기반한 물의 부력을 이용한 스피나는 신비한 마블 스톤볼로 시원하게 쏟아오는 분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볼은 무게 7.5톤, 지름 1.8m의 화강암 재질로 표면에서 0.5cm 떠올라 자전하는 자연과 과학의 신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채플돔은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모험의 공간은 숲과 탐험 그리고 놀이를 주제로 만들어진 친환경적 자연 속 모험 공간입니다. 이곳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20%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안내판이 적혀 있습니다. 자작나무 놀이터는 공기 정화에 탁월한 하얀 자작나무 숲에서 유아, 어린이들이 자연에 대해 배우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천연 놀이시설과 모래 놀이터라고 합니다. 유아의 숲속은 안전한 천연 환경 속에서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와일드 어드벤처는 그늘진 소나무 숲속에서 아이들이 나무,
식물, 그리고 자연을 보쌈아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놀이공원인데 저도 해머가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어린이만 이용하라고 하네요. 아, 트램펄린도 있네요. 허브 정원은 위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분수와 함께 향긋한 허브 식물들이 펼치는 녹색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허브의 이름들도 이름표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허브 냄새를 맡아봐야 하는데 이놈의 콜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네요. 만리성의 문 옆 길을 통해서 다시 설렘의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자유의 공간은 설렘의 공간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기원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파주의 아치는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평화의 수도인 파주를 대표하는 파주석으로 만들어진 아치 문이라고 합니다. 파주의 아치를 지나 평화의 길로 들어서면 100여 종의 야생화 꽃들과 식물, 그리고 나무들로 평화통일에까지의 걸린 시간을 표현한 길이라고 하는데 야생화 꽃들과 식물은 길 주변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던데요. 제가 방문한 날 수목원 식물을 심고 있기도 하던데 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무튼 자유의 공간에서는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고 광활한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공간에서 드론 비행 연습을 하면 얼마나 좋을...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 벽초지 수목원은 P518 지역으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자유의 공간 끝에는 파주의 날개가 있습니다. 파주의 날개는 인류의 자유를 표현하는 대형 조각 작품으로 파란 잔디 위로 날아가는 듯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타색의 공간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소박한 선물들에 흠뻑 취하면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롭고 낭만적인 타색에 잠겨보는 공간입니다. 잠시나마 마음을 비우고 길끝에 보이는 빛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비움의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반짝이는 불빛으로 하늘에 술을 놓은 반딧불 쉼터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느림의 정원은 잠시나마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만 느리게 즐겨보는 정원인데 느림의 정원이라 그런지 시냇물도 느리게 흘러가네요. 느림의 정원 곳곳에는 느림의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글귀들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느림의 정원 끝에는 깨달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동양화에 담은 벽초지 연못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네요. 잠시만 쉬었다 가볼까요? 깨달음의 정원 옆으로 집이 한 채 있는데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의 촬영 장소라고 합니다. 감동의 공간은 벽초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정원에서 버드나무 잎들이 흐드러진 버들길을 지나면 버들길과 팔연정을 이어주는 무심교를 지나게 됩니다. 팔연정은 깨달음의 정원을 바라보는 수련들 위에 떠있는 오래된 정자로 여기서 바라보는 비 내리는 벽초지 연못의 모습도 나쁘진 않네요. 단풍길은 환상적인 가을의 5색까지 색으로 반겨주는 단풍나무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가을이 아니고 여름인데? 벽초지 연못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벽초폭포는 벽초지 연못으로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이며 수련, 빅토리아, 연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수중 데크 정원인 연화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미미터 연못에 수면과 같은 높이로 데크가 놓여 있으니 저한테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아, 뭐야, 렌즈에 물방울. 주목나무 정원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사는 멋들어진 주목나무 터널이라고 합니다. 벽초지 수목원이 선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어른들은 오감의 힐링을 얻고 아이들은 신나는 자연학습과 숲속의 모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설렘, 신화, 모험, 자유, 사색, 그리고 감동의 공간을 주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동양과 서양 정원들을 만나보세요. 또한 벽초지 수목원은 많은 드라마에 출연한 곳으로 그곳에서 드라마 퀸이 되어보세요.